입원 사유 중에 하나가요, 살이 빠졌다거든요. 나이 들어서 살 빼는 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살 빼면은 근육만 빠지고 자신의 밸런스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이제 노인분들이 가장 흔한 입원 사유 중에 하나가요, 살이 빠졌다거든요. 보통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한 10kg, 15kg. 보통 우리가 의미 있게 살이 빠졌다 하면은 자기 원래 정상 체중의 5% 이상 빠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이 빠지면은 다들 일단 덜컥 겁이 나죠. 아,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검사들을 이제 진행하는데, 거기서 다 이상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에서 이것저것 이제 뒤져보게 되는데, 보면은 안 드셔서 안 드신 이유가 내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과도한 믿음, 이런 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운동만 하는 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아진 건데요. 우리가 지금 2년째 코로나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살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막 요리해가지고 먹겠어요? 귀찮죠. 그러니까 아침엔 대충 물 말아서 먹고, 점심에도 이제 귀찮으니까 뭐 빵 쪼가리 좀 먹고 간식 좀 주워 먹다가 저녁이나 좀 어떻게 먹든가, 뭐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노인정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노인분들이 항상 모여가지고 한 끼 정도는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사실 그런 문화가 있었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건강관리 영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내가 준비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즐겁잖아요. 그러면서 식사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더욱더 요새 그 노인들 영양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노인들의 영양이라는 하는 그런 큰 전제를 놓고 보면은, 먹는 거에 관련된 영양에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양의 위험 요소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중이 빠진 환자들 보면 아무 이상 없는데 한 10% 정도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식사라는 걸 통해서 어떤 우울감 해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뭐 우울증이 있으면은 밥 잘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많이 감소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영양 관리할 때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65세가 되면 살 빼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살 빼면은 근육만 빠지고 다시 찌우면은 이제 찌지도 않고 지방만 찌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진짜 이 나이 들어서 살 빼는 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잘못 빼면 딱 근육만 빠져요. 그리고 있는 근육조차도 마블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지방화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물론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체중이 끊임없이 또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이 찐다든지 계속해서 살이 빠진다 싶으면은 그때는 빨리 내 몸이 바뀌었지 않았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면서 한 번쯤 병원에 점검해야 돼요. 이 시점에 맞는 건강 또는 먹는 거에 대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되고, 혹시 병 생기지 않았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돼요.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바이고요. 체중이 빠진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혈중에 혈당과 지방산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유지가 안 된다는 건 그건 고스란히 혈중에 있고 흡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체중이 빠질 땐 좀 다시 한번 자신의 밸런스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떤 노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당과 이런 콜레스테롤이 있는 분들이 이 혈액 검사 결과를 좋게 받으면서 쭉 나이가 들어가시는데요. 보통은 그것을 계속 100점 맞으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대부분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흡수부터 이 전달까지, 이용까지도 많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에게 오히려 혈당의 목표치를 높게 잡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약간 높은 혈당을 목표로 하고, 즉 혈당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신에
근육이나 다른 장기의 기능을 극대화를 전략을 취하면 그 다 혈당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자체가 높아지면서 활력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이득이 큽니다. 그리고 당 관리하시면서 또는 음식 관리하시면서 이 결핍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비슷한 걸로 사실 소금도 생각을 오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염식이 젊어서는 좋고 뭐 이제 많이 먹으면은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또 신부전 또 뭐 간경변 있으신 분들도 이제 그 소금을 굉장히 조심해서 드시고 심장 안 좋으신 분들, 콩팥 안 좋으신 분들 다 굉장히 조심하시는데 사실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이걸 굉장히 좀 많이 완화해서 해야 된다고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그 자체로 식욕도 떨어질 수가 있고 맛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간을 안 하게 되면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근육량도 줄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독립적인 생활 유지하시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제 혈압은 유지가 되고 복수는 안 차고 이제 신부전은 조금 덜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숨은 덜 차더라도 사실은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에 충분히 간을 해서 드시라고 하고 차라리 이뇨제를 조금 더 쓰거나 이렇게 좀 개인화된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는 편입니다. 소금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시고 그러다 보면 변비도 심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병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사람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진료할 때 보면 결국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게 진료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영양 관련된 뭐 체중, 소금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물 안 마신다는 이야기를 저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피 검사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평소대로 1리터, 뭐 1.5리터 계속 먹어왔다, 마셔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부족하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수분을 섭취하는 경로는 음식에서 있어요. 예, 특히 우리가 밥 해보셔서 알잖아요. 쌀에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는지. 음식을 해보시면은 다 물이 들어가고 야채, 채소에도 다 이제 수분이 거의 뭐 7, 80%, 90%거든요. 근데 먹는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 섭취량도 엄청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부족이나 결핍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음식이 섭취량이 적절치 못하거나 줄은 게 아닌가를 그러면 거꾸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정한 그 체중이 어떻게 되냐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전에는 그 나이가 들면 조금 약간 통통한 게 더 좋은 거야. 근데 또 그 다음에 후속 연구들은 아니야, 나이가 들어도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더 좋아. 지금은 이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조금 오버웨이트가 더 좋다라고 했었던 거에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냐면 그 좀 저체중인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이 그래도 좋아라는 게 이제 최근엔 정설로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정상 체중이라는 게 내가 20대 때도 50kg고 지금 60대에도 50kg야. 나는 잘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 20대 때 50kg와 60대 50kg는 다르거든요. 거기 이제 뭐 마블링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근육량이라든가 신체 조성, 우리 몸에서 실제로 수분과 지방질의 그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체중인데도 내가 20대에는 아주 날씬했는데 60대가 되니까 배가 나왔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우리 몸의 신체 조성이라든 거를 감안해서 근육량 같은 거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다 보면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단순 체중만 가지고 우리가 그 건강을 살펴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뭐 저염식이나 또는 이제 콜레스테롤 관리, 뭐 혈관 관리, 당뇨 관리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왜 나이가 들면
좀 달라야 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건강관리 하던 방식으로는 아마도 건강 유지가 조금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식사를 통한 건강관리의 장점과 우리가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용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노인 영양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인식이 조금 많이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